챕터 1 특별한 손님. 서울 강남의 밤거리를 수놓은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는 12월 24일 저녁. 임페리얼 호텔의 직원 출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섰다. 평범한 웨이터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새하얀 블라우스와 검정 조끼, 단정한 팬츠로 이루어진 유니폼은 이미 완벽했지만 강서연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도희입니다. 로커룸에서 유니폼을 정리하던 박 실장이 그녀를 부르자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자연스럽게 숨길 수 있었다. 수년간의 경영자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들 중 하나였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스페셜 디너는 우리 호텔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박 실장은 행사장 도면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VIP 라운지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재계 인사들과 해외 고객들이 대거 참석하시니까요.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그녀도 이런 교육을 받았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웨이터였다. 이제는 이 호텔의 실소유주가 되었지만 그 시절이 때로는 그리웠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했으니까. 와인 서빙부터 코스 요리 제공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박 실장의 말에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한 달 전 호텔 내부의 비리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은 후 그녀는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고위 임원들의 횡령 의혹부터 수상한 거래까지 제보 내용은 심각했다. 자, 이제 현장 교육을 시작해볼까요? 박 실장을 따라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에서 서연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저 멀리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하늘이었다. 타 호텔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던 그녀의 딸이 임페리얼 호텔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세련된 블랙 원피스 드레스는 그녀의 모습을 한층 더 우아하게 만들었다.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라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되어 있었다. 하늘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트리 장식을 점검하고 있었다.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호텔 경영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 사이 하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지난주 보냈던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다. 크리스마스에는 보자는 짧은 메시지였는데. 이도희 씨? 박 실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서연은 마지막으로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하늘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하늘은 곧 시선을 돌렸다. 당연했다. 지금의 그녀는 낯선 웨이터 이도희일 뿐이었으니까. 로비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서연은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딸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호텔 내부의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오늘 밤 열릴 VIP 파티까지. 모든 것이 뒤얽혀 있는 듯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화려한 장식들이 은은하게 반짝였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문득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녀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챕터 2 검은 거래. 오후 6시 VIP 라운지는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샹들리에의 은은한 빛은 대리석 바닥에 금빛 물결을 만들어냈고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12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반짝이는 장식들로 가득했고 호텔 특유의 시그니처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테이블 세팅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원래 계획에 없던 테이블이 추가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박 실장님, 12번 테이블은 원래 계획에 없던... 그건 제가 특별히 추가한 겁니다. 박 실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극비리에 진행되는 사항이라 이도희 씨가 전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은 테이블에 놓인 명패들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중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진승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회장. 20년 전 이 호텔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남편은 목숨을 잃었고 호텔은 큰 위기를 맞았었다. 당시 진승호는 혐의를 부인했고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그와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이도희 씨, 와인 셀렉션은 확인해 보셨나요? 박 실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샤토 마고 2018년산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12번 테이블용 특별 와인 말입니다. 서연은 순간 긴장했다. 특별 와인이라니.
VIP 라운지의 와인 리스트에는 없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만 특별 와인은 들은 바가. 창고 세 번째 선반 맨 안쪽입니다. 검은 상자에 들어있는 걸로요. 박 실장은 작은 키를 건네며 말했다. 그때 마케팅팀 정유진 팀장이 서둘러 들어왔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박 실장님, 예약되지 않은 손님들 명단이 갑자기 추가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러면 보안 절차가. 걱정 마세요. 이미 다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정유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박 실장은 여유로워 보였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무언가 수상했다. 어머, 벌써 이렇게 준비가 됐네요.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VIP 라운지를 둘러보며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서연은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하늘은 언제부터 이곳에서 일했던 걸까? 그리고 왜? 하늘 씨, 저기 창가 쪽 꽃병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박 실장의 말에 하늘이 움직이자 서연은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 적힌 내용을 흘깃 보았다. 12번 테이블 진승호 회장님 특별 지시사항. 저녁 8시 비공개 미팅 준비 보안 등급 최고 기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늘이 이 일에 연루된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 하늘의 전화벨이 울렸다. 네, 아버님. 서연은 그 말에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버님이라니? 그녀의 남편은 20년 전 이미. 하늘 씨, 창고에서 이거 좀 가져다 주세요. 박 실장이 건넨 열쇠를 받아든 하늘은 서연의 옆을 지나쳐갔다. 그 순간 하늘의 목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썼던 시계. 분명 그날 밤 사라졌다고 했던 그 시계였다. 이도희 씨, 박 실장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일은 절대 비밀이에요. 알겠죠?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깃들어 있었다. 잠시 후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다. 정유진이 다시 창백한 얼굴로 VIP 라운지로 뛰어들어왔다. 저기 이게 무슨 일이죠? 경찰이 호텔 주변을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창 밖을 보니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호텔 주변으로 경찰차들의 붉은 경광등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 서연의 손에 들린 창고 열쇠가 차갑게 느껴졌다. 20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챕터 3 폭설의 밤. 오후 7시 임페리얼 호텔 로비는 한층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밖의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고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하얀 눈 속에서 춤추듯 반짝였다. 서연은 VIP 라운지에서 바라본 호텔 전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고 생각했다. 하얀 눈과 붉은 빛이 교차하는 묘한 풍경.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었습니다. 현재 투숙객과 예약 손님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정유진이 무전기를 통해 전해 받은 소식을 박 실장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손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박 실장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라고 당부했다. 서연은 창고로 향했다. 12번 테이블용 특별 와인을 확인해야 했다. 어두컴컴한 창고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세 번째 선반 맨 안쪽 검은 상자를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하늘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하늘아, 내가 알고 있었니? 당연하죠. 어머니의 걸음걸이는 절대 잊을 수 없으니까요. 하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재빨리 서연의 손을 잡아 와인 선반 뒤로 숨었다. 박 실장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진승호 회장님 도착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걱정 마십시오. 폭설로 인한 안전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연은 하늘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가웠던 딸의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하늘이 속삭였다. 어머니, 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를. 서연은 숨을 멈췄다. 진승호 회장님이. 그때 갑자기 호텔 전체가 깜깜해졌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다. 정전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무전기를 통해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이제 말씀해 주세요. 2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것이었다. 이게 모든 진실이야.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렸다. 누구십니까? 강렬한 손전등 빛이 그들을 비췄다. 아, 이도희 씨, 그리고 하늘 씨. 박 실장의 목소리였다. 그의 뒤로 진승호의 실루엣이 보였다. 이게 누구야, 강서연? 진승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챕들서대면. 오랜만이네요, 강서연 씨. 진승호의 목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이 차가웠다. 창고의 비상등이 그의 얼굴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연은 딸 하늘을 자신의 뒤로 살짝 밀었다.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지난 20년간 이 순간을 얼마나 많이 상상했던가.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네요. 위기 상황에서 더욱 예의 바르게 구는 진승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박 실장, 이제 됐습니다. 문 밖을 좀 봐주시죠. 박 실장이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창고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USB는 보내줘서 고마웠어요. 서연의 말에 진승호의 눈이 빛났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익명의 제보자가. 하늘이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USB라뇨, 어머니. 그래요, 하늘아.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야. 서연은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다. 진승호 회장님이 보내온 거죠? 제 남편의 죽음을 덮으려다 실패하고 이제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든 걸까요? 진승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양심이라 참 순수하시네요. 아직도. 그 USB가 가짜란 걸 모르시나 보죠.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어머니, 그건 제가 보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아버지의 진짜 USB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목에 걸고 있는 이 시계 안에. 진승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하늘아, 그럼 내가. 서연이 딸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했던 거니?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시계의 모든 증거를 담아두셨다는 걸, 그리고 진승호 회장님이 그걸 찾고 있다는 것도요. 갑자기 창고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회장님, 경찰이 호텔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승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 권총이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망칠 순 없지. 그때였다. 창고의 비상등마저 꺼졌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였을까? 서연 씨, 아직도 기억하죠? 20년 전 이맘때 당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어둠 속에서 진승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참 나이브한 말이었죠. 갑자기 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호텔의 조명이 아닌 경찰들의 조명등이었다. 챕터 5, 크리스마스의 선물. 임페리얼 호텔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VIP 라운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연과 하늘은 경찰 조사실로 안내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실장과 그의 공모자들, 그리고 진승호까지.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하늘은 목에 걸린 시계를 풀어 서연에게 건넸다. 시계 안에는 작은 메모리칩이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나 봐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시계. 그날 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계가 줄곧 딸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었니? 그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오셨어요. 잠든 줄 알았던 저에게 이 시계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없더라도 엄마를 잘 지켜야 한다고.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부드럽고 포근하게 느껴졌다. 호텔 로비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실 전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어요. 하늘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호텔 일에만 매달리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오고 계셨다는 걸. 서연은 딸을 끌어안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아본 게 언제였을까?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너무 먼 길을 돌아왔구나. 그때 정유진이 다가왔다. 회장님, 아니, 서연 씨, 경찰에서 최종 진술을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조사실에서 나온 진승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결국 당신 남편이 이겼네요. 진실은 정말 밝혀지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시계 안의 메모리칩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20년 전 진승호가 호텔 자금을 횡령한 증거, 이를 눈치챈 서연의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된 음모,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비리의 흔적들까지. 어머니,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호텔 밖으로 경찰차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있었다. 붉은 경광등 대신 이제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따뜻한 불빛만이 눈 내리는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그래,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를 시작해볼까? 서연은 하늘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집에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파티라도 할까? 내가 어렸을 때처럼. 하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저기 봐요, 어머니. 12시네요. 호텔 로비의 대형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아.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니. 멀리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남편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소원을 이뤄줄 수 있게 되었네요. 에필로그 또 다른 크리스마스. 1년 후 2025년 12월 24일 임페리얼 호텔의 로비는 여느 때처럼 우아한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작년의 긴장감 대신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호텔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어머니, 이쪽으로요. 하늘이 VIP 라운지 입구에서 서연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올해 하늘은 임페리얼 호텔의 공식 직원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거짓말도 숨바꼭질도 필요 없었다. 저희가 준비한 특별 이벤트 보여드릴게요. 하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VIP 라운지를 소개했다. 작년과 같은 자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특별한 것이 놓여 있었다. 제1회 임페리얼 호텔 장학금 수여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었다. 아버지를 기리는 장학재단이에요. 호텔리어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하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서연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20명의 장학생들이 환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하늘이 가졌던 것과 같은 열정이 보였다. 아, 그리고 이건 깜짝 선물이에요. 하늘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이게 무슨 아버지의 일기장이에요. 박 실장님의 자택에서 발견됐대요.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서 이제야 받을 수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남편의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1994년 12월 24일. 오늘 임페리얼 호텔에서 처음 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웨이터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특별해 보였다. 어머, 이건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난 날의 일기더라고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초보 웨이터였던 그녀가 실수로 와인을 쏟았고 당시 호텔 감사였던 남편이 그녀를 감싸주었던 순간. 잠시 후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흘러나왔다. 어머니, 이제 단상에 올라가셔야 해요.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늘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임페리얼 호텔의 이사장이었다. 더 이상 숨어서가 아닌 당당하게 호텔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서연은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들 사이로 장학생들의 기대에 찬 얼굴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하늘. 여러분, 임페리얼 호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연이 말을 시작했다. 1년 전 오늘, 이 호텔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졌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았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년과 같은 폭설은 아니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눈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서연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하늘은 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밖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